반갑습니다. 삼명통일에 실려있는 사주로서 신살 배우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인신사의 사궁 호환신살 2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농마는 충은 싫어하고 육합은 마땅하고 살신은 즉 흉신은 합을 꺼리고 형충을 기뻐하고 살신과 합을 만나면 더 흉살이 되고 농마가 형충을 당하면 길도 도리어 흉하게 된다. 농마나 천을 기인 조은 신들은 충은 싫어하고 육합은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흉살인 파택살, 택묘살, 자액살, 급살, 망신살, 양인살 등은 형충되면 좋고, 그러나 합을 만나면 흉살의 징조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농마가 형충을 당하면, 농마를 하는 것은 걸록과 역마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걸록과 역마가 형충을 당하면 길조도 도리어 흉조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천을기인 같은 길씨는 형충은 싫고 합은 좋고, 급살, 대모살 이런 흉신은 형충하여서 내쫓아야 하고 합하여 끌어들이면 나쁘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개의 사주를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주를 보면은 갑자, 을래, 기의 기사인데 사는 급살, 파묘살에 해당하고 해는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해가 망신살로서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사는 급살, 파묘살로 한 개가 있습니다. 나범 모양을 보면은 연나범 신이 금극 목을 하여 어떻게 해요? 급살, 파묘살을 극하죠. 이렇게 극하면은 어떻게 해요? 좋다. 흉이 길로 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월지에 있는 을해의 나범오행 화는 어떻게 해요? 금, 연나범 즉 신을 극하죠. 이렇게 극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간의 기토가 영간의 갑과 합하죠. 이렇게 된 것은 망신살이 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망신살과 유정하게 되는 거죠. 합을 하니까. 이렇게 흉살과 유정하게 되면은 나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사해충을 하지만 천간은 합하고 또 시간의 기토도 역시 또 합하죠. 이렇게 되면은 좋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범오행의 강약 왕설을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흉살이 연과 합하고 천을기인이나 아니면은 천월덕기인 아니면은 걸록과 역마가 연과 합하면은 그러할 경우에는 좋다. 길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주는 살과 흉살과 합하여 살에 당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살과 망신살, 또 급살은 파묘살에 해당하죠. 역시 살이 첩첩이 겹쳐 있죠. 역시 또한 좋지 않다고 했었죠. 또 이렇게 망신살이 같이 두 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주 나쁜 사주에 속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들었었죠. 역시 살해를 당할 만한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를 오행십성으로서 관찰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재간이 잘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사중의 그 경금은 식상의 생지가 되죠. 물론 해자로서 재성이 강하고 을, 갑, 관살성인데 관살 혼자되어서 관성도 강하죠. 시주에 을사, 비경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비경겁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충분하게 견딜 만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화는 무엇요? 정인이잖아요. 이렇게 십성 구성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나쁘다고 또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 주인은 탈해를 당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오행십성도 중요하지만은 신살, 흉살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행십성, 십성으로 감명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그 심리적, 즉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행동 거지의 어떤 생활 양식이 되겠죠. 그러나 연애에서 즉 신살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요? 이것은
전생이나 조상덕 이런 것이 되겠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전에서 어떤 결정되는 그 기둥은 어떤 자기가 방비를 하거나 조치를 한다 해도 모르겠어요. 10% 정도 방비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일간, 즉 자신의 어떤 생각과 신뢰로서 방비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짓을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80%, 70% 이상은 일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좋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설하고 두 번째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기해, 병인, 갑인, 경오이겠습니다. 인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망진살이 되고 고진살이 됩니다. 오는 유객이 되죠. 유객은 그다지 큰 어떤 흉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유객은 또 여기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네, 그렇죠. 연기토의 걸록지가 되죠. 걸록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의 나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보면은 갑과 기가 합을 하죠. 갑기합을 했습니다. 갑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망신, 고신살에 해당하는 흉살이 연간과 합을 했어요. 그리고 인과 해가 육합을 하죠. 이러면 흉살이 자기 자신에게 합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흉살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갑인과 기해가 상합을 한다. 천합, 지합을 하죠. 갑기합, 인해합, 천합, 지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만약 다시 신이 극당하면 일찍 죽게 되는데 이 사주는 겁살이 극하지 않았어도 52세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그렇죠. 연납은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인데 납은 외엔 금이 없죠. 도리어 수생목하죠. 그래도 극하지 않았지만 이 사주는 합이 천합, 지합이 있죠. 징조가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52세에 감옥에서 사망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도 보면 십성으로서 감찰해보면은 비경급이 굉장히 강하죠. 해는 목의 생지가 되니까 힘을 보태게 되는 것도 뻔하고 인과 인은 걸록이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죠. 비경급이 강한 아주 신강한 사주. 특히 자자에 간목의 자기 자리에 인, 일지에 인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신강합니다. 신강한 이런 사람은 감옥에도 갈 수가 있어요. 감옥은 외로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집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사람은 외롭게 되고 혼자를 좋아하니까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거지가 되거나 죽음이 되거나 다 외로운 거잖아요. 신강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그런 거 다 신강한 사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것까지는 좋은데 신강하면은 사망을 잘 안 하죠. 신이 강한데 사망을 합니까? 그리고 식상성도 강하잖아요. 인오 강하지 않습니까? 신이 식상성으로 흐르는 그런 사주인데 그리고 병화가 연에 투출되어 있죠. 병화는 식상성이잖아요. 인오합을 하고 식신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병화의 자기 자리에 인, 화의 생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이 즉 일간이 식상으로 오르는 비경급이 식상으로 흐르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주는 잘 안 죽죠. 그리고 인오술 병화가 월간에 있죠. 천덕귀인이죠. 그런데도 천합, 지합이 있어서 52세에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흉살을 보면은 인이 망신살, 고진살로 두 개가 겹치잖아요. 중복되어 있잖아요. 앞전 시간에 흉살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을 아주 흉한 것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52세 같으면은 인에서 역행을 하니까 그 대운을 보면은 52세 같으면은 신유나 경신대운쯤 되겠는데 신유대운이지 싶은데 세운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신유대운 같으면은 관살성이 강하게 되어서 사망의 원인이 될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세월이 수나 다시 금이 들었다면 수명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